궁금한 거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뵙게 됐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물론 저도 지금 유튜브도 하고 있고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페이스북 같은 걸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이 식당이라든지 이런 외식업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블로그라든지 뭐 카페 이런 부분들도 저는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은 혼자 하고 있었는데, 실제 현장에서 그 마케팅을 진행하실 때 좀 어떤가요? 근데 제가 뭐 이거 블로그 체험단 해서 한 7년 정도 한번 운영을 한번 해봤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음식점을 운영을 했었었고, 네. 그래서 뭐 족발도 한 한두 개 팔리는 거를 한 40개 정도도 한번 팔아보고 전체적으로 많이 해봤는데, 가장 빠른 효과는 사실 좀 블로그 체험단이 가장 효과가 좀 많이 좀 빨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해보니까 뭐 블로그 체험단이든 뭐 인스타 체험단이든 이런 게 많지만, 뭐 체험단을 하면은 그 음식점이 정말 뭐 한 번쯤은 무조건 손님을 오게 할 수는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 신림 맛집, 뭐 어느 맛집으로 하면 한 번쯤은 무조건 일반 고객들을 오게 할 수 있는데, 거기서 그 재방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한 번으로 흘리느냐는 음식 종목이라든지 그런 거에 좀 차이인 것 같아요. 음식이 정말 맛있고 서비스가 좋고 이거 살아남을 수 있으면은 한 번 온 사람들이 계속 재방이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면은 흐르는 업종이고, 흐르는 업종 같은 경우는 위치가 너무 괜찮거나 상권이 좋으면은 흘러도 마케팅만 계속해도 순이익이 많이 나는 그런 업체들도 많이 봤었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일반적인 경우는 좀 위치가 좀 안 좋거나 그래도 마케팅만 잘 되면은 충분히 살아남을 수가 있죠.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네이버의 로직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 몇 달에 한두 달에 한 번씩 로직이 이렇게도 바뀌고 저렇게도 바뀌고, 근데 항상 변치 않은 거는 네이버는 좀 약간 진솔한 후기, 그러니까 뭐 사진만 있어서 똑같은 사진으로 수백 개 글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잠깐 상위 노출 이런 게 아니라 고객들의 좀 진정성 있고 좀 진솔한 리뷰랑 후기가 올라갔었을 때 네이버가 만족도도 높고, 그런 글이 올라갔었을 때는 상위 노출이 저절로 1년 2년 되는 것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봐야지, 잠깐 단타로 치기에는 상위 노출로 해서 글 한두 개 뜨면 매출이 당연히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글들이 떨어져 버린 매출이 완전 반토막 나요. 한마디로 돈 쓸 때는 일면 떴다가도 돈 안 쓰면 바로 그냥 떨어져 버리고, 네네. 그게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아예 처음부터 탄탄하게 밑바닥서부터 다지는 네, 작업을. 그렇게 다지면은 좋은 글이 떴었을 때 1페이지에 가장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제일 높죠. 왜냐하면 그게 떨어져도 2, 3페이지, 10페이지는 그런 비슷한 종류의 컨텐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봐야죠, 마케팅. 시작할 때 처음 오픈한 가게가 만약 송파구다 하면은, 네. 사장님께서는 송파구에 있는 네. 그래도 양질의 블로거들을 네. 찾는 데 힘을 쓰실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정작 그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 그 업주 입장에서는 네. 금액적인 부담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블로거들 중에서는 돈이 많이 드는 블로거도 있고 적게 드는 블로거도 있고, 물론 이렇게 수주를 받으셨어도 어떤 애들이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이 있으니까 딱 얘기는 못하겠지만, 한 10개 매장을 하셨다고 한다면은 통상적으로 처음에는 뭐 블로그 이웃이 뭐 몇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좀 이 정도 선에서, 뭐 블로거당 이 정도 선에서 한 몇 명 정도 하시는 게 좀 그렇게 하는 게 좀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신 게 있는지. 지금까지 경험으로 봤었을 때는, 예를 들어 뭐 체험단을 한다고 했었을 때 한 30팀에서 한 50팀 정도 진행하면은 그나마 기본 스타트 부분들은 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한 뭐 5팀만 하고 끝내는 분들도 있고, 뭐 효과가 좋아서 뭐 5팀, 10팀만 해서 몇 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더 많은 인원이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좀 소수 한 30팀에서 50팀 정도 진행하면 기본적으로 바닥이 깔리고, 그 다음에 이게 뭐 100개가 넘어가면 그 동네 맛집이 되는 거고, 그리고 리뷰가 뭐 500개, 1000개 되면은 그 지역도 대표 맛집이 되는 거니까. 사실 창풀 구독자 분들 중에는 내 개인 가게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분들은 당연히 대부분이 그러시지만, 사업적으로 확장을 하시려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아시겠지만 지금 창풀 카페에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도 최소 10팀 이상이 지금 그런 정도로다가 좀 어느 정도 좀 사업적으로 확장을 하시는 분을 제가 만나보면은 진짜 너무 기발하고 너무 이 어떻게 내공의 결정체들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부터도 사실 그분들을 알리려고 유튜브 방송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결국에는 그게 점점 진짜 사업적으로 이게 확장을 하려면은 그 매장 자체에 대한 인사이트가 여러 고객들의 눈으로다가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안경 브랜드하고 떡볶이 브랜드도 처음에는 가게 하나로 시작한 브랜드들이잖아요. 네. 근데 가맹점이 확장되는 마케팅하고 손님이 오는 마케팅하고 틀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노하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안경 같은 경우는 안경 체인점화 시키면서 그거를 지역 브랜드로 잡아가면서 이거를
브랜드를 만들면서 같이 키워간 그런 컨셉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신 것 중에 뭐 항상 답변은 좀 심플한 것 같아요. 이게 아이템이 좋고 이게 정말 메리트가 있고 그리고 마케팅까지 되는 삼박자가 갖춰지면은 자연스럽게 매장 늘어나고 이런 거는 순식간으로 엄청 늘어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품이 좋고, 네, 제품도 네, 좋고, 그 어쨌든 매장이라고 따지면은 맛도 네. 정말 괜찮고, 네, 진짜 괜찮은 매장이라고 한다면은 네, 성의 있게 네, 좀 평상시 하던 대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네, 결국 그게 가맹점 확장으로다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 네. 그것도 마케팅이 제일 좀 중요하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매장이어도 이게 알려지지 않으면 우물안 개구리가 되죠. 뭐 몇 개 있더라도 처음에 뭐 직영이든 뭐든 해서 여러 개가 있으면 몇 개가 있더라도 거기 매장들이 잘 되면은 금방 소문도 돌고 그래서 매장들이 더 늘어나거든요. 한두 개 하시는 분들도 한두 개씩 더 하시고 그렇게 해서 프랜차이즈 개수들이 좀 많이 늘어나는 거. 그러면 블로거들이 이걸 하려면은 마케팅을 하려면 블로거들이 와서 저희 걸 먹어봐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냉면을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드리면 되는 겁니까? 드리고 그냥 보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따로 그분들한테 따로 뭐 돈을 얼마씩 줘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나요? 뭐 블로그 분들한테 돈을 따로 좀 주거나 뭐 그러실 거는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런 부분들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상 봤었을 때 저는 이제 하는 업체지만 그 업주님들도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블로거들이 예를 들어 리스트를 뭐 10명이든 20명이든 받았는데 어떤 어떤 블로그는 정말 글 잘 써주고 좋은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밥만 먹고 가는 좀 마음에 안 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 좀 체크를 해서 업주님들 같은 경우는 좀 잘 써주고 잘 하시는 블로거는 이게 한 번만 오게끔 하지 마시고 어차피 연락처나 이런 게 다 있으니까 1년에 3-4번 항상 또 문자도 하고 그분들 가서 소통을 해주셔야 돼요. 그 부분도 좀 중요합니다. 이게 되게 귀찮은 작업인데 그게 단순히 그냥 너 왔다 가 이런 게 아니라 오셔서 먹고 이분들 글도 잘 써주고 왜냐면 링크도 다 보내주니까 서로 확인해서 성의 있게 잘 써주고 내용이 괜찮아요. 그럼 그런 블로그는 우리 집을 맛집이라고 생각해서 단골도 꾸준히 3-4번 가야지 맨날 이 블로그 들어가 보니까 여기 새로운 데만 다닌다 이거보다는 우리 집이 3-4번 와주는 게 더 좋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안경도 뭐 맨날 새로운 안경집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몇 번 더 오고 운동 같은 경우도 우리 매장에서만 계속 하고 뭐 여기도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좀 블로거들과의 그런 유대 관계를 쌓아가면서 같이 좀 커나간다고 해야지 뭐 한 번 왔는데 또 보내면 저분 뭐 몇 달 전에 또 오니까 뭐 새로운 분을 해주세요 이런 마케팅보다는 글 썼던 사람이 또 쓰고 그래 여기 진짜 이 사람이 이 좀 유명한 사람이 뭐 1년 동안 7번을 글을 써줬네 진짜 맛있나 보다 이러면 좀 더 구매율이 좀 높아지거든요. 오히려 그 블로거들도 여러 사람이 아니라 진짜 좀 진정성 있게 하시는 진정성 있는 사람들이 글 더 써주는 게 좋고 그리고 블로거들도 맛이 없으면 와주세요 안 와요. 뭐 그분들이 본인들도 바쁘고 진짜 맛있으면은 여러 번 가서 와달라고 하면 네 가세요 고기도 먹고 이것도 주세요 사장님 저도 주세요 뭐 잘 써주고 하는데 먹어봤는데 맛이 없으면 다음에 또 오세요 문자 보내도 답장도 안 하고 서로 소통이 안 돼. 그리고 거기에 불친절하거나 그러면은 뭐 악플이 달리는 경우도 있고. 안 그래도 좀 돈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이걸 뭔가를 하긴 해야 돼. 예. 그렇다고 효과 좋다고 가성비 좋게 해준다고 해도 사실 지금 당장 부담이 돼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마케팅을 하라고 어느 정도 비용을 들여서 하라고 좀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저는 뭐 이게 뭐 6개월 계약, 1년 계약 이런 게 아니라 한 달 이런 식으로 계약해도 되고 좀 효과 있는 만큼만 좀 진행을 하셔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뭐 참풀TV와 연결이 되든 뭐 어떻게 되든 최대한 좀 저렴하게끔 시작을 하는 게 저는 좀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마케팅을 하려면은 그래도 최소 3개월 이상 6개월은 해야 되지 어떻게 한 달하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한 3개월이라고 만약에 예를 들면은 그 정도면은 뭐 실제 사례를 들어서 어느 정도 선으로 했는데 그분은 좀 운이 좋게도 그렇게 효과를 보신 분도 있다. 뭐 이런 게 있으시면 좀 대부분 평균적으로 봤었을 때 근데 잘 되는 업종은 뭐 3개월, 6개월까지 걸리지도 않고 한 달만 딱 해보면 여기가 효과는 바로바로 나와요. 근데 한 달 했는데 효과가 없다. 뭐 2-3개월 했는데도 효과가 없으면은 1년에도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럼 대충 한두 달 해보고 답 안 나오면 그냥 때려치는 게 뭐 때려친다라는 표현보다도 마케팅에 좀 더 집중을 하던 아니면 좀 뭐 다른 방법 다른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